1888년 런던. 잭 더 리퍼라는 이름은 연쇄살인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약 70년 뒤 같은 도시에서 또 하나의 잭이 등장합니다. 언론은 그를 잭 더 스트리퍼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범인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연쇄살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공식 기록에는 끝내 범인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19만 5,060년대 런던을 뒤흔든 잭 더 스트리퍼 사건, 일명 해머스미스 누드 살인 사건을 차분히 기록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시대적 배경. 사건이 시작된 시기는 1959년. 전후 복구가 한창이던 영국 사회는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지만 도시 하층에는 여전히 많은 빈틈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은 공식적인 보호망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1959년 런던 서부 해머스미스 인근 한 여성의 시신이 외진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경찰은 단일 사건으로 판단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연쇄살인이라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3. 반복되는 패턴. 그러나 이후 몇 년간 비슷한 형태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피해자는 모두 성인 여성. 외진 장소의 유기. 직접적인 목격자 없음.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간의 유사성이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4. 누드 살인이라는 명칭. 언론은 사건의 특징을 강조하며 누드 살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명칭은 사건을 알리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동시에 사건을 자극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계기가 됩니다. 5. 연쇄로 인식되다. 1964년경 경찰은 이 사건들을 연쇄살인으로 공식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미 최소 수년이 흘러 있었습니다. 초기 수사의 기회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6. 수사의 방향 프로파일링. 당시 영국 경찰은 새로운 수사 기법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범죄 심리 분석 프로파일링입니다. 범인은 지능이 낮은 노동자 계층일 것이라는 가설이 세워집니다. 이 가설은 이후 수사를 지배하게 됩니다. 7. 문제의 시작. 문제는 이 가설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사는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가능성은 점점 배제됩니다. 8. 유령 용의자의 등장. 수사 과정에서 한 남성이 유령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그는 과거 폭력 전력이 있었고 사건 지역과의 연관성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9. 그리고 용의자의 죽음. 이 유령 용의자는 수사 도중 사망합니다. 그와 함께 기소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사건은 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10. 멈춘 살인. 용의자가 사망한 이후 비슷한 형태의 살인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사건에 묘한 확신을 남깁니다. 그러나 확신은 증거가 아닙니다. 11. 왜 미제가 되었는가? 잭 더 스트리퍼 사건이 미제로 남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초동 수사의 지연, 이론에 갇힌 수사, 물증 부족, 용의자 사망. 이 중 단 하나만 달랐어도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12. 언론의 역할. 언론은 공포를 확산시켰지만 사건의 본질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잭이라는 이름은 기억에 남았지만 피해자들의 이름은 쉽게 잊혔습니다. 13. 잭 더 리퍼와의 비교. 두 사건은 자주 비교됩니다. 그러나 잭 더 스트리퍼 사건은 기술이 존재하던 시대의 미제라는 점에서 더 불편한 질문을 남깁니다. 14. 수사가 틀렸을 가능성. 후대 연구자들은 수사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범인은 경찰이 설정한 틀 밖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5. 이 사건이 남긴 교훈. 이 사건은 연쇄살인이 범인의 치밀함 때문만이 아니라 수사의 고정관념 때문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잭 더 스트리퍼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연쇄살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어떻게 미제가 되었는가입니다. 잘못된 확신은 수사를 멈추게 하고 침묵은 기록만 남깁니다. 다음 기록에서도 또 하나의 미제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